이번 정권이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정권입니다. 이 기생충 맛도 못한 정부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부가 꼭 저는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일입니다. 갑자기 친일 프레임 들고 나와서 뭐 죽창을 들자. 안녕하세요. 안철수의 안박싱 진행을 맡은 최단배 변호사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님과 신중권 교수님의 철권 토크가 장안의 화제가 됐는데요.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화제가 된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실 줄은 몰랐어요. 세 편 합해 보니까는 200만 뷰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날 트렌드 있지 않습니까? 그날 급속도로 많이 본 영상들 2위를 했어요. 근데 1위가 방탄소년단이어서 거기까지는 범접은 못하겠고, 많은 분들이 정말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구나. 그걸 또 저희도 깨달았습니다. 또 오늘 이제 함께 해주실 정말 모시기 어려운 초대 손님 또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풍자학계의 석학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을 텐데요. 단국대학교 의대 서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 서민입니다. 기생충학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1위 작가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각오는 뭐 200만을 넘어서 뭐 1위 한번 찍어봐야죠. 오늘 대표님과 서민 교수님께서 제역해야 할 권력형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유쾌한 풍자와 속 시원한 복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박싱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본과 1학년 때 이제 우리 안 대표님이 그 생리학 교실의 조교셨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시험 성적을 그 당시 유일하게, 그러니까 87년인데 불구하고 유일하게 컴퓨터로 시험 성적을 딱 계산해서 개인별로 이렇게 나눠진 기억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라고 우리가 되게 신기했었는데 그분이 역시 나중에 이제 그 V3라는 엄청난 백신을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조교 2년차 때 여기 학번들을 다 가르쳤어요. 전기생리학 전공이었으니까 그 학생 중에 한 분이었다는 거를 오늘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안 대표님께 좀 주문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이 정권은 기생충의 단계보다 훨씬 못한 바이러스 단계란 말이죠. 기생충 같으면 구충제 하나로 처리가 되는데 이 바이러스는 백신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V3를 만드신 분답게 이번 정부를 어떻게 퇴치할 수 있는 강력한 백신 같은 거를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실은 그렇게 바이러스 퇴치하려고 정치를 시작했죠. 근데 최근에 현 정부를 기생충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런 비유를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생충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정부를 기생충에 비유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기생충의 속성은 어떤 게 있냐면요. 그러니까 기생충은 이제 사람 몸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또 사람이 아파버리면 기생충도 힘을 잃거나 죽게 됩니다. 그래서 기생충은요. 그러니까 몸속에서 잘 증식하지 않고 밥도 조금 먹으면서 최대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5m짜리 기생충이 있거든요. 그런 기생충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있어도 우리가 그거 있는지 자체를 잘 모를 정도로 정말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밥도 조금 먹으면서 어쨌든 사람을 살찌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생충의 정신인데 사실 우리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니까 문 대통령처럼 이렇게 뭐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쉽게 봐서 기생충에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사니까. 근데 그럼 그분들은 역시 기생충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을 더 잘 살찌게 하고 밥도 조금 먹고 이래야 되는데 밥을 자기들이 제일 많이 먹고 국민들을 비슷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가 기생충만큼만 하면 좋겠어요.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기생충보다 훨씬 못한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이 기생충학자로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기생충 맛도 못한 정부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도 기생충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세균하지만 사실 박테리아가 있고 바이러스가 있는데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박테리아는 세포 바깥에서 증식합니다. 스스로 이렇게 자기가 계속 증식을 하고 독성 물질을 분비하면서 사람을 아프게도 하고 자기 증식은 자기가 합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바깥에 있으면 자기 증식을 못 해요. 뭐 DNA, RNA 들어보셨을 텐데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얘들이 증식하기 위해서는 세포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DNA, RNA 이런 걸 이용해서 세포 속에서 막 이렇게 증식을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숫자가 많아지면 나와서 세포를 죽이고 그게 또 다른 세포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생충과 비슷한데 굉장히 악독한 형태, 숙주를 죽이는 형태인 것 같아요, 바이러스가. 우리나라 정치가 3가지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 제가 그렇게 비유를 든 것도 바이러스가 가진 굉장히 독한 그런 특성을 사실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인데요. 3가지 바이러스가 뭐냐? 우선은 부정부패 바이러스. 사실은 정치라는 것이 공익을 위한 봉사 아닙니까? 헌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 자기 사익 그리고 또 자기 따르던 사람들 세금으로 나눠줘가지고 자기 편 먹여 살리기 이런 목적으로 정치를 하는 부정부패 바이러스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런 거죠. 그 다음 또 2번째로는 그 조폭 바이러스에 또 감염돼 있습니다. 조폭은 판단 기준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상대편이냐. 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과 우리 편이 잘못한 게 같은 게 아니고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조국 사태, 뭐 윤미향 사태, 추미애 사태, 뭐 셀 수도 없이 많은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일한 기준이 우리 편이면 무죄. 그 다음에 또 3번째로는 자뻑 바이러스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내가 왕이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너희들은 다 잘 따라야 돼.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이나 또는 기업이나 단체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는 겁니다. 자율성을 빼앗고 마찬가지죠.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오히려 빼앗아서 경쟁력 떨어뜨리는 것처럼 기업의 자유를 빼앗아서 경쟁력 떨어뜨리고 새롭게 창업을 해도 망하게 만들고 뭐 모든 분야에서 일일이 간섭하는 이런 정치를 하면 내가 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뻑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주범들인데 지금 현 정권이 이 3가지 바이러스에 아주 심각하게 감염이 돼 있는 거죠. 안 대표님 말씀 듣다가 보니까 현 정부하고 바이러스하고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이러스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이 이제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죽게도 만들지만 인간 사이를 분열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서로 모이지 못하잖아요. 바이러스는 인간 사이를 멀게 만들어요. 근데 이 정부도 똑같하고 있습니다. 이 조국 사태 이후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분열됐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사태 이후로 진짜 사람들이 조국을 좋아하냐 아니냐로 분열되고 가족끼리도 부부끼리도 말을 안 하는 이런 단계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분열의 책임을 좀 느껴야 될 그 분께서 뭐 기자회견 때 뜬금없이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 조국 하나 때문에 국민들이 그 서초동 광화문 여기 집 나눠가지고 집회하고 그렇게 막 싸우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정말 이 바이러스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이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기생충만큼만 제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이러스 수준이니까 기생충만큼만 올라오세요. 네. 그러니까 결론이 사실은 기생충이 아니고 바이러스다. 기생충보다 못한 존재인데 사실은 바이러스다 이런 거죠. 옛날에 제가 언론 인터뷰에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 팔자가 바이러스 잡을 팔자인가 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V3로 컴퓨터 바이러스 잡다가 지금은 정치에 감염된 그 악독한 바이러스 잡는 일을 하니까 바이러스 잡는 게 제 팔자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처음 V3 만들었을 때가 1988년이니까 벌써 32년 전이네요.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V3 만든 게 뭐 몇 년 못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있는 걸 보면 참 바이러스가 악독한 존재구나 싶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도 그런데 이런 정치 바이러스는 훨씬 더 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뻑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이걸 치료를 하게 되면 도우미 정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자뻑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민을 도와주는 도우미 정치, 도우미 정부 이건 V3가 아니고 사실 V4, V5가 필요하지 않나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V3가 제 컴퓨터에 깔려 있는데요. 문재인 정권 바이러스 백신 만드시면 그것도 깔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팬덤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홍위병, 양념부대 이러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서민 교수님은 이런 우리나라 정치의 팬덤 문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팬하고 팬덤은 좀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팬은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가수를 좋아하면 그 가수의 음반을 사서 듣고 마는 건데 팬덤은 뭐냐면 그 가수를 중심으로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그 가수가 어떤 후진 음반을 내더라도 무조건 사주고 베스트셀러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팬덤이고 그 팬덤들은 필연적으로 다른 팬덤을 가진 그 가수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저 팬덤은 나쁘다. 예를 들면 우리 뭐 어떤 팬클럽 하나가 저쪽 가수 콘서트에 갔다. 이러면 이제 잘리고 이러는 거죠. 이런 게 바로 팬덤인데 이게 뭐 아이돌 같은 그런 대중문화에서는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로 들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거는 팬덤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팬덤이라는 게 너무 강력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한심한 일을 해도 그거에 대한 지지율이 절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이러면 내가 그냥 대충 해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망가지는 게 굉장히 민주주의가 왜 파괴되고 있냐면은 일단 언론 자유가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언론에서 뭐 정권 비판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기자들이 정말 정권을 비판하는 그런 기사를 쓰는 것도 되게 떨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팬덤이 와가지고 무조건 니네 누구냐 뭐 너 신상 턴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기 때문에 언론의 제 기능을 못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 중국 배서 저자가 된 비결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박근혜 정부 뭐 이명박 정부 때 이 정권을 정말 찰지게 비판하던 그런 수많은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랭킹이 500등 바깥인 사람인데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분들이 모두 입을 닫고 계세요. 팬덤이 무서워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5등으로 막차를 탄 거예요. 그래서 베스트셀러 저자가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되게 불행한 일이죠. 제가 5등이라는 사실 자체가 너무 슬픈 일입니다. 저는 원래대로 500등 정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정권을 깔 때 저는 한마디 그러게 좀 잘하지. 이 정도 한마디 하면 되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앞장서서 정권을 까는 그런 사회. 너무 불행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팬덤이라는 것들이 지금 뭐 언론 자유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다 휩쓸고 다니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정말 중국의 진짜 문화혁명 그 시대 그때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때 2살이었거든요. 네. 딱 그때 기억이 막 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팬덤 보면 좀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다 국민들이죠. 그리고 국민들이 정치의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된 입장에서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해주고 나라를 제대로 잘 경영해주지 못하면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죠. 그게 주인된 도리입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가 됐죠. 오히려 정치인의 이익을 챙겨주려고 자기가 하인이 됐는 줄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그냥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도 사실은 다 뺏기고 자기가 주인이라는 인식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구천에서 떠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측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진짜 원래 대통령이 국민을 지켜야 되는데, 이 문재인 팬덤은 자기들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설치고 있으니까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사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남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야, 그러지 마라. 내가 그냥 내 몸을 지킬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이 대통령은 팬덤에 오히려 편승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쟤 죽여 그러면 우르르 와서 죽이고 이런 식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그러니까 뭐 문 대통령이 시장을 한번 갔어요. 시장 가서 반찬 가게 사장을 만났는데 어떠세요? 그지 같아요. 너무 장사 안 돼요.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냥 울게 생겼어요, 진짜. 그때 팬덤이 난리 났어. 그 가게를 신상을 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대통령은 당연히 야 니네 그러지 말아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전혀 안 하고 그리고 이거를 갖다 뭐 오히려 양념이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대통령의 그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오히려 지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수재민 위로하러 가서 하신 말씀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보면은 그분뿐만 아니라 팬덤에게 하는 이야기니까 네. 더 열심히 추종하겠죠. 그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도 이제 가끔 언론에 나오시는 게 전부 다 팬덤을 위한 약간 봉사, 그러니까 약간 서비스 정도 같은 것들. 근데 이번에 그 봉사 같은 것도 되게 어이가 없었던 게 무슨 몰래 간다면서 사진 기자는 그렇게 많이 데려가셨는데 사진이 그냥 청와대 공개 사진 보니까 막 아주 화질 좋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고 또 이제 문재인 팬덤이 막 울어요. 그걸 보고 막 우리 여사님 이러고 울어요. 이게 뭔 짓입니까? 이거는 완전 수제 종교지. 이게 절대 이게 그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 정권이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정권입니다. 과거 정부가 적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 구적폐인데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정부도 적폐입니다. 신적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구적폐가 빨갱이 이야기를 했다면 신적폐는 이 친일파 그 이야기를 주장하면서 지금 나가서 정말 이게 닮은 꼴입니다. 네, 저 친일 프레임은 이 빨갱이 프레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우리 사회의 그 적을 탄압하는 기제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갑자기 친일 프레임 들고 나와서 뭐 죽창을 들자 이렇게 선동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갑자기 일본하고 이제 이렇게 뭐 관계가 틀어졌잖아요. 저같이 선량한 사람이 토착외구로 지금 몰렸어요. 토착외구로. 이 윤미향이 정의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니네들 혹시 위안부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이게 곧 친일이 돼서 여기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20년 이상 계속됐기 때문에 윤미향이 그 돈으로 다 그 유학도 보내고 그러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친일 프레임은 좀 어떻게 좀 걷어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진짜 아무 죄 없는 그 일식집 주인들 같은 경우 다 정말 타격을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 친일파 얘기하고 토착애구로 국민들을 몰고, 그리고 뭐 국립묘지에 있는 사람들 친일파니까 이 사람 무덤 파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는 게 너무 슬퍼지네요. 이번 정부를 한마디로 규정을 하면 무능 위선 정부입니다. 무능과 위선의 시대를 연 거예요. 그리고 뭐 스스로는 진보 정권이라고 자처하는지 모르지만 뭐 단어 뜻이 바뀌었겠죠. 사실 퇴보 정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대로 된 진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오히려 퇴보를 시키고 있으니까 정의를 좀 정확하게 해야만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 정권보다 이번 정권에 더 분노하게 되는 거는, 지난 정권은 그냥 뭐 나쁜 놈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기대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별로 뭐 놀라지도 않았는데, 이번 정권은 자기가 정의로운 척은 온갖 정의로운 척은 다 하더니 실제 그들보다 더 나쁜 짓을 하니까 이게 분노가 나는데, 정말 제일 저는 어이없는 게 검찰개혁이죠, 검찰개혁. 그러니까 이 검찰개혁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누가 뭐 그걸 반대했습니까? 근데 얘들은요, 이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조국이라는 그런 위선자를 그러니까 지키는데 이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 정경심 사랑합니다, 검찰개혁, 이 세 가지 구호가 같이 울려 퍼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검찰개혁을 범죄자 비리를 옹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순간부터 검찰개혁은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고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추미애 장관의 그 보좌관이 전화를 걸어서 이제 그 아들 휴가 그거 연장했지 않습니까? 그 보좌관이 한 말이 이거잖아요. 본질은 검찰개혁이다. 다른 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지금 인터넷에는 온갖 패러디가 나오고 있어요. 뭐 우리 강아지가 똥을 쌌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검찰개혁이 본질인데. 뭐 이런 식의 패러디가 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개혁 자체가 동력을 잃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만든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법무장관하고 대통령이 좀 반성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추미애 장관한테 진짜 분노하는 게 뭐냐면요, 그 오만함이에요, 오만함. 그러니까 뭐 아들한테 특권을 좀 행사한 것 자체를 좀 미안해하고 그냥 뭐 내가 좀 모자랐다 이렇게 사과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판단을 기다리면 되는데, 뭐 이런 식이잖아요. 내가 아들 아픈데 내가 안 보내려다 보냈다. 보낼 것만 해도 니네들 가분 개들 감개 무량해라.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당 의원들이 질문을 할 때 사실 그 의원들은요, 국민의 대표로서 질문하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이 질문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소설 쓰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모욕적인 말을 하고 너무 오만방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미애 장관은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 국민들을 정말 개 돼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특권층을 비호하는 그 소위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극성 지지층, 그분들은 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같은 가분개로서 어떻게 그런 특권층을 비리를 별게 아니라고 막 옹호하는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제가 얼마 전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정권 인사들 중에서 누가 제일 나쁘냐. 보기가 근데 화려해요. 1번 조국, 2번 문재인, 3번 윤미향, 4번 추미애. 와, 이걸 보기를 보면서 이거 과연 누구를 찍어야 될지 막 무섭더라고요. 이건 그냥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하버드를 나온 제 아무리 석학이라도 쉽게 풀지 못할 것이다. 안 대표님은 독일에서 귀국하시면서 안철수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라는 책을 이번에 이제 출간을 하셨는데요. 또 서민 교수님은 진중권 교수님, 김경률 회계사님과 함께 이른바 조국 흑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 대표님, 먼저 이 안철수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 이 책을 출간하시면서 국민들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는지요? 예, 제가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 이 책은 제가 재작년이죠. 2018년 9월에 이제 독일에서 자리 잡으면서 1년 이상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세계적인 석학분들을 만나면서 배운 것들을 정리를 한 책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 한 글자 한 글자 다 이렇게 제 정성이 들어간 책이고 100% 제 생각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각 나라별로 5개 정도씩 일종의 화두, 비전, 방향 이런 것들을 정리한 책인데요. 에스토니아가 제일 처음 나옵니다. 에스토니아 하면은 좀 생소하실지도 모르지만 유럽에서 IT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처음 이 나라가 소련 소속이었는데 독립을 1991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30년 전인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죠. 그런데 이 나라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뭘 먹고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IT에 집중하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전 국민이 다 그 방향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앞서는 그런 IT 강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 비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가, 그걸 알 수가 있고요. 인터넷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시민권이 있으면 그 나라의 회사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시도를 하고 무엇보다도 앞서간 것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을 쓴 겁니다. 정부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써서 완전히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더욱더 정부를 신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 블록체인이 한 국가에서 정부 시스템으로 쓸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했으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에도 적용 가능하겠느냐고 물어봤더니 굉장히 많은 나라가 보러 온답니다. 그런데 아직 다른 어떤 나라도 블록체인을 도입을 한 나라가 없답니다. 그 이유가 너무 투명해져서 숨길 게 많은 나라들은 꺼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저는 우리나라가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정부가 투명성을 강화하면 정말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이 어렵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정부가 꼭 저는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는 사실은 슬픈 사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래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정부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 산업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공개된 데이터들이 많으면 인공지능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제대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핵심이 정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으면 오바마 정부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서 데이터 공개들을 많이 했고 지금 심지어 트럼프 정부에서조차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많이 공개했는데도 더 많은 데이터들을 공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 안보와 직결된 거는 빼놓는 상황이지만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정부 데이터 공개, 정부의 투명성 강화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유럽에서 에스토니아를 방문하면서 느꼈던 것인데요. 그게 한 가지 주제입니다. 25가지 주제를 여기다 썼습니다. 안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정치인은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반면에 우리 지금 현 정부는 뭐라고 했느냐, 현 정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돈의 투명성입니다. 만약 우리가 에스토니아처럼 투명하게 돈을 이제 우리가
작은 흐름을 알 수 있다. 정권 바로 붕괴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어차피 이렇게 크게 할 일 없으신 것 같은데 에스토니아 한번 가서 거기서 한 몇 달 좀 계시면 어떨까, 거기서 배우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잡혀가나? 아마 절반 정도는 편집이 될 거예요. 제가 또 유럽 여러 나라를 이제 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국민들이 행복한 모습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국가가 부강하면 국민이 행복해진다. 그런 시절에 자랐습니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더 이상 그게 통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획기적으로 발상을 전환해서 국민이 행복해야 그게 좋은 나라고 부강한 나라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시기가 이미 많이 지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자살률 1위, 출산율 꼴찌, 그게 다 국민들이 불행하다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도 우선 이렇게 그렇기 위해서는 정치 그리고 관료를 비롯해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인식이 전환이 돼야 됩니다. 조국 흑서가 조국 백서보다도 굉장히 뒤늦게 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판매 부수가 조국 백서를 넘어섰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교수님이 공동 저자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이른바 조국 흑서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정치 망했지, 외교 결단났죠, 그리고 경제도 완전히 망했죠. 지금 국민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일부 팬덤과 대통령 무리들은 지금 우리 잘하고 있고 경제 좋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고 막 그 팬덤들이 그걸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권에 대해서 누가 비판하려고 그러면 막 팬덤들이 달려들어서 막 뭐 기생충 같은 놈 막 이렇게 욕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이런 세상에서 저희 책이 일종의 그 에어포켓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책을 사람들이 많이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시작하자마자 하루에 10,000권씩 5일 내내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이 정권을 비판하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 책을 많이 산 거는 얼마나 이 정권이 신망을 잃어버렸나. 저는 제가 걱정한 것 중에, 이 책을 쓰면서 걱정한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갑자기 개과천선을 하셔서 정치를 잘하고 막 국민한테 사과도 팍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이 나오면 이 책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럴까봐 조금 걱정했어요. 물론 그게 국민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저는 이제 책이 망하는 거니까 좀 걱정했는데 그런 일은 없었고 오히려 더 막가셔서 이 책이 잘 팔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추미애 같은 분들이 많이 활약하고 있어서 이 책이 더 잘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갔던 게 조국 백서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팬덤 그 규모를 보면 밀리언셀러가 돼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럼 팬덤조차도 거부하는 책이 돼버렸고 오히려 저는 그 팬덤 중에서도 도대체 어떻게 썼나 하고 이 책을 사는 바람에 양쪽에서 다 이렇게 구매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러니까 조국의 팬덤이라는 애들이 규모가 뭐 되게 몇 100만 뭐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돈을 써서까지 팬덤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죠. 그냥 말하고 인터넷 댓글로만 팬덤인 그런 가짜 팬덤들이 되게 많은 거고요.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그 만드는데 얼마 안 들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만드는. 근데 조국 백서는 3억이나 모금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만약에 3억이 제작비인데 지금 정도밖에는 안 팔리면 그러면 거의 뭐 그 회사라고 치면 그 부도났겠네요? 근데 실제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사실 책을 만드는 비용은 출판사에서 냈기 때문에 사실 3억 원을 거둘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 2억 원은 뭐 그냥 출판사 섭외하고 이러는데 뭐 쓰고 나머지 1억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소송에 대비해서 하겠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3억을 거뒀습니다. 근데 저희 책은 얼마 들었냐면 저희 책은 이제 출판사 비용 3천만 원. 이 정도가 저희 책이 다고요. 그러니까 3억 원이라는 비용 자체가 되게 터무니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조국 백서 측한테 니네 3억 원 어디다 썼니?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격분해가지고 우리가 사기꾼이냐라고 펄펄 뛰는데 아직까지 걔네들은 자기들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될 게 책이라는 거는 출판사가 비용을 내서 만드는 거고요. 이게 책을 만드는데 돈을 많이 걷겠다. 뭐 이런 거는 되게 사기성이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이 책이 이제 조국 백서라는 그런 게 나온다는 사실에 이제 흥분해서 기획이 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이 파렴치한 위선자다 이런 게 이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국을 옹호하는 책을 만든다. 이건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대표 저자이신 진중권 선생님이 흑서 내가 쓰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고 그래서 이제 5명이 모이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가 됐냐면은 우리가 단지 조국이 나쁜 사람이다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책을 내는 건 낭비다.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자 이러면서 지금 이 현 정권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는 어떤 건지를 말해줌으로써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정권을 절대 뽑지 말고 어떤 정권을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토론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자 이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 보면은 이제 조국에 대한 부분이 뭐 사모펀드 부분밖에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표창장 같은 거는 쉽게 공감하는데 이 사모펀드는 어려워서 비판을 못해요. 그래서 사모펀드를 친절하게 해설함으로써 사실은 조국은 이제 사모펀드야말로 진짜 파렴치한 범죄의 원단이다. 이거를 이제 알리고 그 나머지는 전부 이제 정권이 어떤 점에서 잘못했고 언론 개혁 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미래를 만들 때 큰 도움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이 책을 꼭 좀 사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좋은 정권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마스크 쓸 필요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의사들을 적폐로 몰아서 자기들의 자녀들이 의사가 쉽게 되는 그런 세상을 아마 원했을 텐데 문 대통령이 갈라치기를 하실 때 IOC가 간호사들한테만 뭐 후원을 했다. 실제로 알고 보니까 의사한테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라는 게 대통령 심기를 케어하자.